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우리 부동산 권리 뭐뭐 있습니까? 부동산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대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세율 얼마더라? 미등기는 얼마? 미등기는 70%. 등기된 건 얼마? 1년 미만 보유다 50%. 1년 이상 보유하였지만 2년 미만 보유다 40%. 그리고 2년 이상도 보유되었다. 2년 이상 보유했다면 40%에 6%에서 40%까지. 그 6%는 1200만 원 이하를 말하는 거고 40%는 5억을 초과할 때 이야기죠. 이거 작년에 원래 개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38% 1억 5천만 원 초과된 것을 이번에 새롭게 구간을 한 칸 늘려서 40% 5억 초과 이렇게 만들었죠. 두 번째 주택, 뭐 다주택을 포함하고 입주권도 포함하고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미등기는 똑같이 70%. 등기되었다. 요게 차이가 나죠. 1년 미만 얼마? 1년 미만은 40%죠. 일반적 부동산은 1년 미만이면 50%인데 얘는 40%. 또 얘는 1년 이상만 보유가 되어도 뭐하더라? 누진세를 사용하고 있죠. 누진세. 그럼 세 번째 기타 자산. 기타 자산 뭐뭐 있습니까? 그렇죠. 영업권, 회원권, 특정 부동산 시설물 이용 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 환계 양도나 영업권, 회원권 이런 것이 기타 자산이죠. 얘는 세율 얼마더라? 그렇죠. 언제나 항상 누진세만 쓴다고 했죠. 보유기간 상관없이 언제나 누진세만 쓴다고. 네 번째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얘는 차등 비례 세율. 차등 비례 세율. 누진세 안 쓴다 했죠. 중소기업 주식은 10%, 대기업 주식은 20%,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면 30%, 이렇게 차등적 비례 세율. 파생상품, 얘는 단일 비례 세율, 오직 그냥 20%, 딱 하나밖에 없는 단일 비례 세율, 이렇게 씁니다. 이 두 가지는 부동산과 관련된 얘들은 누진세 없고, 이렇게 세율이 이루어져 있죠. 여기 끝이야. 물론 원래 시험이 좀 찝찝한 게 요게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 가운데서 지정지역 안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 뭐 이런 게 언급될 확률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서 그냥 지나가고 우리 뒤에서 동행할 때 그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년부터 뭐 투기지역 안에 어쩌고 투기 과열지역 어쩌고 하는 걸 뭐 실제 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뭐 그런 파리 대책이라고 내놨기 때문에 정부 대책에 맞춰 그런 문제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간단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기본적인 사실을 틀리면 안 되니까. 70번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가운데 잘못되는 것은 1번 정상적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율은 6에서 40%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맞죠? 정상적인 건 누진세입니다. 봐. 여기에 미등기 그리고 요 세율은 뭐라고? 요 세율들은 투기성 거래입니다. 투기성 거래. 당신은 미등기 전매 그리고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고 있는 투기적 목적의 거래.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든 관계없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법에서 중과세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성격 자체는 중과세 성격입니다. 중과세 성격. 그러나 시험에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이런 지문 나오기도 했어. 실제 중과세는 법에는 말하지 않는데 실제는 중과세고 그럼 정상적인 부동산의 거래를 한다면 누진세를 쓰는 겁니다. 원래 소득세는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부분이거든. 소득 금액이 많으면 고율의 세율, 소득 금액이 낮으면 낮은 세율 이렇게 해서 소득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를 이루고자 하는 것에 소득의 주된 목적이 있는데 소득세에 여기는 소득 금액이 얼마든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비정상적으로 투기성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내용이고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틀렸죠?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나 누진세만을 사용하는 거지.
3번 주식 또는 출자지보다 누진세 없이 차등비례 세율 맞죠? 미등기는 70%. 5번 등기된 부동산 주택을 제외한 등기된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하면 50%. 잘못된 건 2번이고 71번 등기되고 2년 이상 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과세 표준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5억 초과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당연히 40% 그렇죠.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또 40%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뭐 8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2번 1억 5천 초과 금액 이런 식으로 해서 5억이 초과되는 금액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뭐 새롭게 개정된 거니까 그런 내용을 보자는 뜻에서 72번 올바른 걸 찾으라고 양도주택세율 올바른 일반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에서 40%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아니죠? 아파트 당첨권은 이거잖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은 권리거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도 똑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해야 됩니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하는 것은 기타 자산입니다. 영업권, 회원권 나올 때 이런 말 쓰는 거고 1번은 틀려. 2번 지정지역 안에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50% 세율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50% 1년 미만 보유하였다. 40% 세율. 이것도 아니야. 40% 1세대 3주택이거든. 또 지정지역 안에 있거든. 여기는 40% 세율. 요 세율과 40% 세율과 또는 6에서 40%요 세율에다가 플러스 10% 한 요 두 가지를 비교하여 요 중에 큰 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만약 1세대 3주택을 가진 자가 팔았는데 그 금액이 5억을 초과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40%에다가 플러스 10%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잖아요. 이때는 이걸 적용해. 만약 1세대 3주택인 자가 주택을 팔았는데 지정지역입니다. 또 지정지역을 팔았는데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밖에 안 나와. 6%에다가 플러스 10% 해봐야 16%밖에 안 되잖아. 그때는 또 40%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둘 중에 비교하여 큰 걸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골프용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6에 40% 맞죠? 골프용권,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기타 자산이잖아. 언제나 누진세. 4번 지정지역 내 1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60% 세율이라는 건 없습니다.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럼 50%요 세율과 또 이걸 비교하여 둘 중에 큰 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번 상속받은 것 어떻게 한다 했죠?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은 상속받은 것은 상속 개시일부터 아니고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올바른 것은 3번이었고 73번 세율로 잘못된 것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미등기 건물 1년 미만에 소금 안 되죠. 미등기가 핵심이지. 70% 1년 미만 된 기타 자산 6에 40% 맞죠? 기타 자산이니까 언제나 누진세. 3번 등기되었지만 1년 6월 보유한 1주택 40% 틀렸죠? 주택이잖아.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가 되면 누진세를 써야지. 그래서 3번 틀렸어. 4번 미등기 지상권 지상권도 부동산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미등기 전세권 미등기 지상권 모두 70% 씁니다. 그럼 미등기 임차권은 세율 얼마? 없다 그렇죠. 등기 안 되는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등기 임차권 몇 프로 이런 말하면 안 되죠. 안 속네. 안 속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자, 2년간 보유한 지정지역 내 1세대 2주택 6에 40% 뭐 지정지역이라도 1세대 2주택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정지역 안에 1세대 3주택부터가 문제가 돼. 1세대 3주택부터가 그냥 1세대 3주택은 요거 요렇게 사용을 하고 지정지역 안에 있는 건 비교하여 큰 거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요렇게만 봅시다. 뭐 50% 세율되는 거 해봐야 딱 하나밖에 없잖아. 1년 미만 보유 50% 딱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찾으면 될 거고 76번
네? 75번 문제가 이제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문제거든. 볼까 그럼? 바르지 않은 거. 1번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6에서 40%. 설사 2년 이상 보유가 되었다 해도 지정지역 안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6에서 40%에다가 10%를 플러스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2번 지정지역 내 부동산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2년 이상 보유했다. 16에서 50%. 맞죠? 요거거든. 6%에서 40%다 플러스 10%하면 결과적으로 16%에서 50%. 요거 이야기입니다. 3번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로 2년 이상 보유하였다. 1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이다. 그런데 옆에 16에서 50% 돼 있죠. 그 세율이 맞다는 거지. 그래 가만 보니까 1번, 2번이 안에 전제가 왔잖아. 비사업용 토지로 지정지역 안에 있다. 2년 이상 보유했다. 근데 두 개 세율이 틀리면 둘 중에 한 놈이 정답이지. 그렇죠? 3번은 맞습니다. 4번 지정지역 내 부동산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럴 때는 16에서 50% 적용하여 세액과 4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큰 세액을 산출세액을 하는 요거 맞죠? 요거잖아. 40% 세율과 그리고 16에서 50%한 요 둘을 비교하여 그 중에 큰 걸 택한다는 이야기고 5번도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로 1년 미만 보유했다. 1년 미만 16에서 50%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40%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요 뒤에 우리가 동행할 때 사람도 주택과 함께 새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지금은 기초적인 것만 일단 무조건 합시다. 기초적인 거. 76번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 대상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 원의 기본세가 적용된다. 맞죠? 핵심은 연도를 달리하여 판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연도를 달리해서 판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하여 250만 원씩 적용받을 수 있죠. 2번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적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가 된다. OX.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장기보유가 배제되는 것은 미등기밖에 없다 해서 2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장기보유 인정한다고. 3번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맞죠? 두 개 가지고 있다가 한 개 팔고 뒤에 파는 건 파는 날 현재 한 개밖에 없잖아. 그 비과세됩니다. 4번 먼저 양도한 주택도 1년 이상 되었다면 6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다주택이든 뭐든 항상 누진세를 쓴다. 요거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6에 40% 사용하고 있지. 5번 먼저 양도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면서 양도 당시 실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답니다. 뭘로 해야 돼? 매감기 해야지. 매감기. 추계 결정하는 경우 매감기의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맞죠? 바라지 않은 것은 2번이었고 77번 이제 구개자산 양도 나오죠. 구개자산 양도. 이 구개자산 문제는 거주자, 몇 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그렇죠. 국내에 5년 이상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요 사람의 양도에 한해서 과세한다. 요 놈. 두 번째 임차권 반드시 등기돼야 됩니까? 등기와 관계없이 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세 번째 양도 차익을 산출할 때 양도 차익의 산출할 때 원칙은 실거래 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 가액으로 한다. 그럼 실지거래 가액으로 한다고 외화로 합니까? 아니죠. 원화로 환산하죠. 원화로 환산하여서 그 당시 기준 환율, 재정 환율 등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고 예외적으로 실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실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그 나라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고 시가 등으로 따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 양도 차익 구했으면 뭐 해야 돼요? 양도 차익 다음에 장기부유 기본공제하지 장기부유 있다 없다? 장기부유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기본공제는 있다 없다? 기본공제는 적용한다. 이렇게 과세 표준 나온 다음 곱하기 세율 할 때 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와 기타 자산 얘들은 언제나 누진세만 쓴다고. 언제나 6에서 40% 누진세만 씁니다. 미등기 세율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유기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언제나 누진세만 씁니다. 이렇게 세액을 산출했는데 외국에 납부한 세금도 있다. 외국 납부세액.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서 공제하든지 아니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본인이 선택하여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끝이다. 그렇죠. 국외자산 양도. 물론 과세상은 국내와 똑같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파생 상품 다 똑같이 있는데 시험은 거의 막 100이면 100 요 6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낼 거니까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1번 77번 바른 걸 찾으라고. 1번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과세한다. 아니죠. 5년 이상이지 3년 아니잖아. 그렇죠. 2번 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하여 과세한다. 아니죠. 등기부와 관계없이 하는 것이. 3번 국내 자산 양도와 달리 기타 자산은 과세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똑같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파생 상품까지 똑같이 다 있습니다. 4번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에도 6에서 40%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여기에 맞다죠. 부동산을 미등기 팔더라도 언제나 그냥 누진세만 쓴다고. 5번 국내 자산과 동일하게 장기부유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아니죠. 장기부유는 적용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되지. 올바른 것은 4번이었고 78번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1번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주소, 거소를 둔 경우에 하나여 과세한다. 오케이. 2번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는 50% 없죠? 국외자산은 언제나 누진세만 쓴다고. 언제나. 3번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므로 실질 수령하거나 실질 지출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맞죠? 4번 기타 자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국내 기타 세율과 동일하다. 맞죠? 기타 자산은 언제나 누진세잖아. 국내도. 그리고 국외도 원래 누진세고 동일하죠. 5번 양도소득 세액 산출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필용비에 산입하여 공제하거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맞죠? 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었고 79번 여기 작년인가 또 재작년 문제잖아. 그렇죠?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올바른 걸 찾으라고.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용비의 외화 환산은 지출을 하는 날 현재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한다. 맞습니다. 기준 환율 등으로 환산하여 원화로 계산한다는 이야기고. 2번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자 빠졌네. 납세 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틀렸죠? 납자가 없더라도 틀렸다. 그렇죠? 5년이지. 3번 미등기 70% 아니죠? 등기와 관계없이 누진세를 쓰지. 4번 미등기 장기 보유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하나에 적용한다. 아니죠? 장기 보유 없다. 5번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여 함이 원칙이다. 아니죠? 원칙은 실거래가액이고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이 없거나 한다면 그 나라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정답은 1번.
80번 양도소득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맞죠? 2번 소득세법상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대상이 아니다. OX. 맞죠? 무상이잖아. 무상. 양도가 되려면 사실상의 유상 이전이지 고가주택 이름만 속으면 안 됩니다.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오케이. 3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부담부정에 있어서 수정자가 정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 상당은 양도소득의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정이라면 양도가 아니고 정여가 되지만 배우자 등이 아닌 일반적인 부담부정에는 수정자가 인수하는 채무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3번 틀렸네. 4번 파산선고 처분 소득 비과세입니까? 비과세 맞죠? 5번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럼 이제 81번에 이제 비과세 나오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몇 가지 있습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있다고 했죠. 3가지. 1세대 1주택 그리고 농지의 교환분합 파산 승고에 따른 처분 소득 그 3가지. 순서 바꾸어 볼까? 원래 법의 순서라면 파산 승고에 따른 처분 소득 이게 제 1번이고 그 다음 2번째가 농지의 교환 분합 농지의 교환과 분합 그 다음 3번째가 대통령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부속된 토지 요 3가지가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옛날에는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그리고 농지의 대토 이런 것도 비과세였는데 농지의 대토가 뭐라고 했죠? 농지를 팔고 그 돈 가지고 농지 사는 게 농지의 대토입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비과세였는데 현재는 비과세가 아니고 감면 가운데서 면제라고 했고 면제 대상이고 얘는 비과세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파산 선고야 원래 제목밖에 없어. 얘는 이런 것도 과세한다 틀렸다. 요거 비과세다 오케이. 제목밖에 내지 않습니다. 대신 농지의 교환분합 문제 나올 때는 제가 몇 가지 보라 해서 농지를 딱 교환한다. 교환하면 교환되고 적어도 몇 년 이상은 3년 이상은 거주경작 할 것. 3년 이상은 거주경작 합니다. 거주경작 할 것. 그리고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액은 얼마 나와야 된다?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일 것. 요거밖에 나올 게 없다 했죠. 근데 3년 이상 거주경작 해야 되는데 2년 정도 지났는데 수용돼 버려서 3년 이상 거주경작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3년 내에 수용된 거 포함해서 수용된 것을 포함하고 그런 것도 이야기했죠.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세법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따질 때는 항상 뭐 한다 했죠? 농지의 경작기간 딸 때 상속받은 농지는 돌아가신 분의 경작기간과 상속받은 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경작기간을 따집니다. 경작기간을. 그리고 농지는 파는 날 현재도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이상 자기가 농지 면제거든. 초원의 어른이 쭉 농지 가지고 계시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나는 울산 시내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모아 쪽에 농사 짓고 계시네. 여기 농사 짓고 계신데 어른 돌아가셨어. 한 10몇 년 농사 짓었는데 나는 초원 농사 짓을 생각이 없거든. 그렇죠? 그렇게 있다가 상속을 받고 난 뒤에 몇 달 있다가 팔았습니다. 전체가 다 과세됩니다. 왜? 파는 날 현재는 본인이 실제 영농하지 않고 있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해서?
뭐 가까우면 주소 옮기든지 아니면 본인만 주소를 걸러 옮겨서 조금만 불편하면 됩니다. 주소 딱 옮겨. 그 다음날 호미 들고 딱 밭에 나가는 포즈를 취하면서 팔려고 내놓으면 돼. 그러가 한두 달 뒤에 팔리잖아. 그럼 돌아가시문의 경작기간과 상수바다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상 자격 농지 보거든. 그럼 면제가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팔아보면 세금 매득단에 나올 걸 본인이 있다가 팔면 그 매득을 다 안 낼 수도 있거든. 왜 그렇게 파는가 몰라. 이렇게 포주면 취되는데 나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럼 애들 엄마 내리보내면 되잖아. 응? 가서 농사 짓는 포주를 취하라고. 그럼 아버지가 오래 사셨으면 그 동네 이장하고 다 압니다. 어차피 농지의 자격증명은 이장 등을 통해서 확인받거든. 그럼 확인만 하면 돼. 아이고 아재 오랜만입니다 하고 가가지고 얼굴 한번 비주고 술 한 쫙 돌리고 돼지고기 몇 개 돌리면 끝나 그거. 농지 자격증명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도 촌에 가면 전부 우리 일가인데 뭐 대충 다 일가기 때문에 그럼 대충 다 아는 사람들이야. 하면 아이고 아재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니 잘 지내나 다 이러면 되기 때문에 그래 얼굴 딱 비추니까 농지 자격증명 나오더라니까 실제. 나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봐 요게 작년 시험에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 이하면 된다 틀렸다. 20회 시험 때 괄호에서 올바른 사람 정답 3년 4분의 1. 19회 시험 때는 요 놈만 가지고 문제를 낸 거고 농지의 교환분함대 요거밖에 없어요. 항상. 그 다음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면 항상 뭐 합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려면 첫째는 뭐 거주자로서 1세대가 죠. 거주자로 1세대가 우리 1세대는 알잖아. 죠.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등등 뭐 배우자 사망하고 이혼하고 하면 배우자 없어도 된다고. 두 번째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가지고 있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파는 시점에 하나면 된다 했죠. 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개냐 아니냐 보는 거지. 뭐 그 전에 몇 개 있었냐 따질 필요 없다 했죠. 2개 가지고 있다가 2개 다 팔았던 오늘 1주택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2개를 가지고 있다가 2개를 오늘 다 팔아도 끝에 파는 건 1주택입니다. 근데 같은 날에 팔았는데 어느 게 앞이고 어느 게 뒤인지 어떡하나? 그렇죠. 일단은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 또 파는 날 현재 1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국내에 있는 거지. 그렇죠. 국외에 주택도 가지고 있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또 주택이 한 개면 되는 거지. 다른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내가 국내 집안계 있고 뒤에 지문 나오지만 기출지문인데 국내 집안계 가지고 있고 또 토지도 가지고 있고 국외에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이러다가 국내 집을 팔면 2주택자므로 비과세가 적용받을 수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국내 한 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양도하는 날 현재 2년 이상 뭐 하면 되죠? 거주해야 됩니까? 보유만 하면 되지 거주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물론 내년부터는 뭐 2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하던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 미등기 아니면 되지. 미등기 아닐 것. 하지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등기라 하더라도 우리 뒤에 배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 장기할부로 했기 때문에 법률 규정, 법원 결정 등 이래서 미등기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어디까지가 부속 토지입니까? 건축 주택의 바닥 면적의 정착 면적, 바닥 면적의 곱하기 몇 배까지? 곱하기 5배. 도시적 밖은 몇 배? 10배까지. 도시적 밖은 10배. 요 범위까지 비과세는 부속 토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81번 비과세 감면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파산 선고에 따른 처분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맞죠? 2번 농지의 교환부나 비과세한다. 3번 농지의 대토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농지의 대토는 비과세가 아니고 뭐라고? 그렇죠. 면제라고 하는 것이 비과세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4번 1세대 주택 비과세. 5번 8년 이상 자격한 농지 면제. 그래서 농지 가운데 비과세는 교환 분합하는 농지만 비과세지 다른 걸 끌고 놓으면 안 됩니다. 82번 국내 주택 한 채와 토지
국외의 한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갑이 2017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틀렸죠? 국내에 있는 주택만 한 개 있으면 되지 국외에 있는 주택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 가지고도 관계없다는 거지. 2번 갑이 국외 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 주택 양도에 대하여도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일단 외국에 있는 집을 팔면 거주자의 국외 자산 양도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대하여 한다. 3번 갑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납세지는 당연히 갑의 주소지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잖아요. 4번 국외주택 양도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 외국인 납부세액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든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했죠. 이럴 때 해당 과세나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의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할 수 있다. 오케이. 5번 국외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 83번 비과세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번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거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유만 하면 되지. 2번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주택의 양도로 본다. 그렇죠. 반드시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만 1주택의 양도 이렇게 합니다. 3번 서울에 소지하는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든 그냥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지 뭐 서울이라고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4번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밖에는 5배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비과세한다. 아니죠? 도시지역 밖이라면 10배까지를 하지. 5번 많이 봤던 신문이다. 1년 이상 거주한 서울 소재 1주택을 법이 정하는 질병 요양으로 인하여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맞죠?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하던 주택을 그것도 취약, 질병, 근무상형편 등으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요거 예외 봅시다.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할 것 요것의 예외. 요 가운데 시험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주거 이전했죠. 거주 이전에 관한 거.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기존에 1주택 가지고 있다. 자, 기존 주택을 한 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 이 사람이 종집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겠다. 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이 집은 취득한 날부터 종전집 몇 년 안에 팔아야 됩니까? 종전 안에 몇 년 안에 팔아야 돼? 3년 안에 팔면 되죠. 3년 내에 양도한다면 이를 1주택의 양도로 포기했다고 1주택의 양도로 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원칙은 3년 안에 팔아야 되지만 3년 지난 후에 팔아도 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 두 가지 예외가 있어. 하나는 이 집이 공경매로 넘어갔을 때 종전집이 공매, 경매로 넘어갔는데 계속 유찰다가 3년 지난 후에 경락됐습니다. 3년 안에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국가 공공기관이 매각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럴 때는 3년이 경과 후 처분되더라도 1주택 양도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3년 안에 5년이 돼서 수도권에 있던 법인,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지방으로.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뭐 울산 온 거 있습니까? 뭐가 왔습니까? 아, 석유공사? 아마 그런 데 석유화학 쪽이 아마 울산 쪽이 많으니까 석유공사 같은 게. 대구는 제가 보니까 뭐 도로공사 왔더라고. 도로공사가 오고 뭐 한 개가 더 왔던데. 그래요? 무슨 공사? 아, 에너지공사?
그런 것도 있구나. 죠 진주도 갖는 것도 있어. 토지주택공사가 진주 갔잖아. 죠 원래는 토지공사는 전남 무안가기로 되어 있었고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가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태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돼 버려서 통합시키니까 진주 가야되는지 무안 가야되는지 되게 다투다가 결국은 진주 갔습니다. 무안은 되게 무안해져서 그러니까 뭐 태권도 뭔가 그걸로 갔습니다. 태권도하고 잽 차이가 되죠. 어쨌든 뭐 요거는 그때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전지 지방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수도권의 집은 5년 안에 팔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하고 그다음 요 집은 반드시 종전주택 취득 후 몇 년 이상? 종전주택 취득 후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후에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한 것일 것. 요 두 가지 새로운 집은 종전집을 취득하고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해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요 집은 3년 안에 팔면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노부모복량 혼인. 노부모복량과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가 2주택이 되었다. 이럴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받잖아. 뭘 팝니까? 뭘 팔아? 어느 것이든 몇 년 안에 파는 거? 5년 내에, 어느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것.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요 주택은 1주택의 양도로 푼다. 뭘 팔아야 되는가 묻는데 요 집은 종전집을 판다. 이건 어느 것이든 먼저 파는 게 1주택이다. 요거 빼고 자,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험에 나머지가 나오면 모두 뭘 파는가 하니까 일반 주택을 팝니다. 일반 주택 팝니다.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상속받은 거 먼저 팔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 문화재주택으로 하는 1세대 2주택 일반 주택 팝니다. 농어촌주택, 상속받은 농어주택, 귀농주택, 이농주택 일반 주택 팝니다. 이런 것처럼 시험에 어느 걸 팝니까 물을 때는 얘들 둘이 새로운 집을 사면 종전집을 판다. 이거는 어느 것이든 먼저 파는 거다. 이걸 보고 나머지 물으면 무조건 일반 주택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나머지 내용들 가운데서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라고 보면 돼. 나머지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 농어촌주택 가운데서 농어촌주택 요 가운데 귀농주택 요거 내용 봅니다. 내가 일반 주택을 한 개 소유하고 있고 일반 주택을 한 개 소유하는데 영농 등을 하기 위해서 귀농하려고 귀농주택을 취득했다. 이렇게 귀농하면 적어도 몇 년 이상은 거주경제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세금은 항상 농지하면은 적어도 3년 이상은 거주경제 할 것합니다. 요 귀농주택은 적어도 귀농 후 3년 이상은 거주경제 할 것. 그리고 작년에 신설된 게 귀농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집 몇 년 안에 팝니까? 종전집 5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5년 내에 양도할 것. 그럼 이 집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1주택의 양도 이렇게 본다고 요거 5년 안에 일반 주택을 판다는 거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도 뭐 귀농주택 예를 들면 고가주택 아니어야 되고 적어도 농사를 지으면 1000제곱미터 농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나오겠지만 아마 시험 낸다면 요 놈 가지고 한 문제를 예고할 일은 거의 없어. 그렇다면 낸다면 요 두 가지. 이 집은 귀농하면 몇 년 이상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적어도 일반 주택은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거. 요거 말고 그다음 낸다면 지방주택 특례. 지방주택 특례로 인한 1세대 2주택. 기존에 일반 주택을 한 개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지방주택을 취득했다. 지방주택 취득했다.
요 지방세를 취득했는데 요 지방세를 취득한 취득 사유가 소멸되었다. 그럼 뭘 팔아야 됩니까? 뭘 팔아야 돼요? 아이고 왜 고민합니까? 요 두 개 빼고는 전부 뭐 판다? 일반 주택 판다니까. 단 취득 사유가 소멸되면 그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내에 양도할 것. 그럼 이 집은 1주택을 양도로 본다. 봐.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는가? 요 네 개밖에 없습니다.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는가? 요 네 개밖에 없어.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하면 종전집 3년 안에 판다. 노무목량 혼인 5년 안에 판다. 그리고 귀농주택 하면 종전집 5년 안에 판다. 지방주택, 일반주택 3년 안에 판다. 요거 빼고는 몇 년 안에 판다는 거 없습니다. 상속에 따른 1세대 2주택, 농어촌, 문화재주택으로 하는 1세대 2주택, 장기 임대주택에 관한 거 등등등 장기 임대주택 쭉 있지만 나머지는 몇 년 안에 판다 이런 거 없어. 혹시나 상속 나왔을 때 상속으로 인하여 1, 2주택이 되면 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 팔 때 반드시 2주택이 된 날부터 뭐 1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도 2년 안에 팔아야 이름만 붙이면 안 됩니다. 몇 년 안에 처분하는가 딱 요 네 가지.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유기간의 예외. 보유기간 예외. 1번 건설임대주택 특례 알죠? 건설임대주택에 임차 들어갔다. 임차하여서 쭉 살고 있다가 임대가 만료되어 이를 우선 분양받을 있으니까 취득해서 양도하였다. 원래는 취득일부터 양도일 요 사이에 2년 이상 보유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임차하는 날부터 언제까지? 해당 주택에 양도하는 날까지 무슨 기간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된다면 설사 요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요 경우는 비과세 인정하겠다고. 두 번째 수용. 수용하면 딱 두 가지. 사업인정 고실 이전에 취득하는 것만 인정되지 사업인정 고실 이후에 취득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 전부가 수용된 게 아니고 만약 일부만 수용됐다면 잔존하는 건 5년 안에 팔면 된다는 거. 딱 그 두 가지 낼 거고. 세 번째 해외 이주 가는 거. 해외 이주 1년 이상 국외 거주. 국외 거주도 1년 이상만 하면 되죠. 1년 이상 국외 거주. 요 두 가지는 출국하면 몇 년 안에 팝니까? 2년 안에 팔죠. 출국 후 2년 내에 처분할 것. 2년 내에 양도할 것. 나머지 요거 말고 낸다면 방금 봤던 취약, 질병, 근무상의 형편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는 경우 요거 낼 때는 요 사유를 가지고 내기도 하지만 보통은 요거 6개월간 거주하든 이렇게 내기도 하고 또 1년 이상 보유하든 이렇게 내기도 하고 아마 작년 시험에도 6개월간 거주하든 해서 틀렸다 정답. 22회 시험 때 또 6개월간 거주하든 또 틀렸다 정답. 18회 시험 때 1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또 틀렸다 정답. 거의 이렇게 내고 있는 편들입니다. 그 시험은 방금 칠판에 적혀 있는 이런 것들이 항상 주된 핵심들입니다. 보니까 84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하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년간 보유하던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년 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2년간 보유하던 토지인데요. 이런 거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2년 보유라는 것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로 2년 이상 보유되어야 되는 거지 주택 건물은 1년밖에 안 됐거든. 비과세 안 됩니다.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된 경우에도 이를 1주택의 양도로 봐 비과세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파는 시점에 파는 날 현재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지 이미 철거하고 나중에 팔면 나대지 양도지 주택의 양도 아닙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어. 이게 원래
소득세법 통치규제금 이런 게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려고 하는데 취득하는 사람이 자기는 이 건물이 필요 없고 자기는 이거 틀고 원룸 등을 짓거나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신이 마지막 잔금 치는 날까지 이 건물을 철거하고 나한테 나대지 넘겨준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거래했답니다. 그럼 파는 날 현재 건물 없죠? 잔금 지급, 대금 치는데 그때는 이를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합니다. 계약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금 치기 전에 건물 철거했다면 그때는 인정을 해. 근데 그게 아닌 상태라면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기출대 문제 이런 거 있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는데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어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 없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재건축 사업 하려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우사우시 하다가 철거했는데 재건축 사업이 무산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나대지잖아. 그건 나대 양도입니다.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런 질문 나온 적도 있어. 그런 것처럼 원칙은 파는 날 현재 건물과 부속 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2번 틀려. 3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불가능했던 1세대 1주택은 미등기라도 다른 요건 갖추면 비과세 하죠? 맞는 질문이고 4번 1년 이상 거주하던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건무상 형편에 의해서 세대전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다 맞죠? 1년 이상 살던 집이다. 취약, 질병, 건무상 형편이다. 다른 시군으로 간다면 보유기간 2년 되지 않아도 이는 비과세 한다. 오케이. 5번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합 쳤답니다. 몇 년? 그렇죠. 세대합한 날부터 5년 안에 어느 것이든 먼저 파는 건 1주택의 양도. 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었고 잠시 후에 우리 85번부터 보겠습니다. 칠판에 거 지우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잠시 후에 85번부터 보겠습니다.